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음성 변조 되나요? 음성 변조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네. 왁싱에 대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신 분을 제가 오늘 초대를 했는데요. 누군지 한번 만나볼게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 왁싱업체 대표고요. 제 신분과 제 초상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장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센 얘기라.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19금이죠. 애기들은 죄송하지만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되고요. 너무 세서 제가 지금 변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양해해 주시고요. 그 얼굴을 또 노출하기가 좀 가자. 안녕하세요. 저 라이콘 코리아 대표 김보성입니다. 저는 한 20여 년 동안 왁싱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어떤 사건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 한번 교훈이 되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웃음 속에서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한번 출연 제의를 한번 수락했고요. 지금 제가 너무 지금 궁금해서 지금 빨리 듣고 싶은데 우리 라이콘 코리아 본사 대표님의 한 20년간의 왁싱 업계 대표님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예전에 살롱도 하셨잖아요. 저는 계속 살롱을 해왔죠. 네. 하면서 이제 본사 운영을 강남에서 하면서 살롱 운영을 하는데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셨죠? 저 이태원이요. 이태원에서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런 스토리가 좀 많으시구나. 네네네. 당시 때는 남자 학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마련한 자리도 아니었고 필요에 있어서 우리는 왁서로 활동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상상이 안 되는. 본의 아니게 데뷔를 네. 하게 됐어요. 한 8, 6년 됐나? 어떤 여자분이 오셨는데 누가 봐도 남자분이셨어요. 근데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안 할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상황이 모두 눈빛이 나한테 딱 꽂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과 같이 방에 들어갔지. 탈의를 하셨는데 네. 그냥 한숨만 그냥 그냥 계속 무성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달려있었다는 그 상황인데 뭐 어떻게든 막 했겠죠 제가. 머릿속엔 계속 정말 소심하게 이거 남자 요금 받아야 돼? 여자 요금 받아야 돼? 정말 센터를 만났어. 아프셨겠네요, 그분. 기억나는데 좀 대구가 있잖아요. 그분이 대구 분이셨나 봐. 오빠야, 네. 아파. 그러면서 제 이제 대투부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고통이 감수된다고 이 한 몸 바쳐서 고통이 감수된다면 뭐 열심히 그쵸?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오빠야 아프다. 그분은 계속 누워있으면서 나는 이 불필요한 걸 달고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머릿속에서 복잡하죠. 남자 요금을 받아야 될까 여자 요금을 받아야 될까. 이제 다 끝났어. 정말 힘들게 끝났어. 저희가 남자 요금이 있고 여자 요금이 있는데 여자분 요금으로 저희가 계산되겠습니다. 여자가 조금 더 싸잖아요. 30% 싸죠. 근데 저는 이제 먼 발치에 있는데 그분이 딱 나가면서 그러는 거야. 다른 남자 왁서 없어요? 외모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제는 그런 성소수자들도 하나의 어떤 우리 고객층이 되고 메뉴판에 남자 여자 요금 말고 그걸 또 넣어줘야 될 것 같아. 헷갈릴 것 같아. 그렇지. 네, 그게 그렇죠. 요금을 중간 요금을 받아야 되나? 그게 난 맞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거기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래요. 남자 여자 요금이 있지만 트랜스젠더 요금에서도 나뉘어야 될 것 같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게 이제 또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 왜 틀리냐면 이 모의 양도 틀리고 남자는 할 게 많아요. 이 여자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구성 자체가. 그렇지. 네, 그래서 중간 정도. 맞아. 그래도 그분은 또 여자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 뒤로 저를 한 번도 안 찾아주시더라고요. 2탄. 네. 제가 이걸 제목으로 하면 반 트랜스젠더. 그분은 완벽한 그 여장은 아니셨어요. 그렇지만 왜 남자인데 이렇게 화장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근데 그냥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내가 해야 돼. 남자 왁서. 그냥
맞죠. 저희 그 당시 때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불투명 유리 방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양쪽 방이 저희 직원들 다 시술하고 있었을 거야. 전 중간 방에 있었죠. 네. 진짜 옆에서 숨소리까지 다 들려. 그분이 정말 다 옷 벗으면서 정말 저도 당황했어. 너무 자신있게 벗으셔서 남자분이? 네, 많이 어디서 받으신 것 같아. 가랭이를 딱 벌리시면서 딱 눕는 거야. 네. 그래서 이분이 왁싱을 받을 자세가 돼 있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딱 얘기해요. 오빠, 제 항문 어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시술을 하는데 손님들까지 킥대기 시작하는데 그 웃음을 서로 참을 수가 거지. 없었어. 진짜. 그때 내가 굉장한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 항문이 아름다우십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참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얼마만큼 또 위트 있게 또 넘기는 것도 하나의 또 경험인 것 같아요. 근데 항문만 또 요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항문에 털이 많아서. 네. 그러니까 항문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많은 왁서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일반 분들이 생각할 때는 변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저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변태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게 고민인 거야. 맞아. 왜냐하면 우리 화장실 가잖아요. 여자들은 사실상 항문에 뭐 털이 있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것도 편견입니다. 아, 그래요? 예. 항문에 이만한 여기 머리를 달고 사는 거거든. 아니, 왜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하는지 모르겠어. 여자라고 다 항문에 털이 없다는 그런,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의외로 항문에 털이 많은 여자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돼. 왜 그걸 간과해? 그럼 어떤 여자분이 저 사실 항문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변태인가? 우리가 항상 그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사업은 미용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붙인 이름이 있어요. 생활미용. 생활미용. 이 왁싱은 생활미용이다. 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 단순히 예쁘게만 해주는 것만 아니라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네. 느꼈죠. 그때도 한 8, 9년 정도 됐을 거예요. 진짜. 네. 근데 남자분이 오면 당연히 내가 해야 돼요. 네? 어쩔 수 없이 뭐 본사 대표는 뭐예요? 가서 뜯어야지. 근데 네. 딱 보여주시는데 진짜 위는 없어. 근데 밑에만 이만큼 있는 거야. 진짜요? 네. 그러면서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항문에 털이 이렇게 많은 남자를. 어쨌든 제거를 다 했지.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 정말 자기 평생 고민이래. 평생. 어디 가서 정말 비대 없는 데 가면 자기는 물티슈를 한 통을 다 쓰고 나와야 된대요. 그럼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를 자꾸 나한테. 자꾸 상상이 돼서.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을 너무 바꿔줬다고 얘기는 안 하고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수준이 양이 일반적이진 않았나 봐요.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왁싱이 이분들한테 정말 삶을 깨끗하게 네. 정말 자기는 너무 편하고 걱정이 안 된대. 그래서 왁싱은 참 어떤 많은 혜택과 베네핏을 줄 수 있는 미용 시술이라고 느꼈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네. 제가 축구 선수였나? 여기 뭐 육상 뭐 이런 대회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 샵의 오픈 초창기였는데 2010년도에 오픈을 했으니까 2011년, 뭐 12년 제가 처음 라이콘 시험 치고 뭐 할 때 13년? 그쯤이었어요. 왁싱샵에서 남자 왁싱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시절에 고객님이 상담을 오셨어요. 상담을 오셔가지고 남자가 정말 자기는 왁싱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목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선수니까 반바지를 입고 막 뛰면은 너무 쓸린대요. 털에 쓸리니까. 네, 그치. 그래서 운동에 방해가 되고 이것 때문에 왁싱을 늘상 해왔는데 그때는 외국도 막 가고 이런 분이셨는데 외국에는 왁싱이 되게 많이 하니까. 문화적으로 그때 지금처럼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듯이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대구에 왁싱샵 꼽으라면 한두 개? 여기 다였으니까. 근데 그분이 원래는 부산 분이었어요. 근데 대구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이제 선수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간 거야 그때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한다. 그렇죠.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대 상황에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 그런 시점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다 그냥 그럴 수도 있죠. 더군다나 막 왜? 저는 그치. 보수적인 대구 사람이고 서울에 오래 살긴 했었지만 20대는 서울에서 거의 아니 다 그 당시 때는요 네. 본인이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인만 보수적인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대부분. 어려운 그럼요. 그런 예. 그러니까 우리 영상 조회수도 엄청 많은 그런 영상이 있지만 어떠냐 인식이 변한 것 같아요. 문화적인 변화고 남자 왁서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아졌어요. 뭐 의외로. 트레이너도 많고 지금 저기도 이제 남자 왁서분이 한 분 계신데 공부 준비하시고 계시고. 네 준비 중이시고 이제 오픈 준비 중이신 분이 계신데 오히려 더 굉장히 또 섬세하고 또 여자 왁서분들이 또 남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성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직업으로 그럼요. 네. 우리 라이컨 본사의 그 리디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건 털과 피부일 뿐이다. 그럼요. 그냥 털로만 보이는 거지 이게 뭐 어떤 이상하게 그러진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의사가 산부인과 어떻게 가? 의사가 뭐 수술할 때 밑을 보면서 그럼요. 이러진 않잖아. 메스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나 그렇지. 이런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당황할 수도 있어요. 있지만 이게 교육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정말 미용 시술로 받아들여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그냥 털로 보이는 거지. 제거를 해야 되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주제를 얘기하시니까 보통 갑자기 이제- 생각나서. 아니 네. 우리 지금 원장님들이 다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초창기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네. 시술 중에 발기돼서 이런 얘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발기가 되셨을 때 처리하는 방법 내지는 그럼요. 발기가 됐을 때 오히려 시술하기 좋다. 이거 센 얘기인데 휴지를 보이면 또 이상하게 보인다 우리. 네. 네? 휴지를. 아니, 이게 커피를 쏟으셔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이슈였었던 시기가 있었어. 네. 막 그때 발기가 됐다, 뭐, 이렇게 시술 중에 심지어는 분칠이 되쳤다.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대표로서 남자지만 굉장히 저도, 참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도 시술을 할 때. 네. 아니, 내 앞에서 쓰는 사람, 아니, 발기되는 사람은 뭐야. 근데 본인도 당황스러워해. 그렇죠. 그분도 그것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고, 나도 당황스러워해. 그래서 초창기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돌려보냈어요. 아니 그러니까 더 내가 솔직히 오늘 다 깎게 더 심지어는 이렇게 분출도 되신 분도 있어. 남자가 근데 그분은 남자한테 내가 볼 땐 절대로 성적으로 어떤 그런 다른 아니죠. 어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아니라는 나도 거죠. 지금 숙제야. 아니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분이? 자. 뭐 이런 오늘 19분 깊은 얘기는 했는데 사실은 정말로 제가 또 이 사업에 대한 또 가능성 왁싱은 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는 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라고 단순하게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 때 뭐 서로 왁싱을 하고 남자친구를 만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말 사회적 문제까지 해결해 줬던 사건이 있었어. 그게 뭔가요? 제가 일명 그 신혼부부 왁싱 사건이라고 제가 아마 그분들 잘 계실까? 잘 사실 거예요. 두 분이 오셨는데 네. 그때만 해도 진짜 오래전 얘기니까 이렇게 뭐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남자분은 전형적인 어떤 그 고치식한 분 있잖아요. 뿔테 안경 딱 쓰시고 두 분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오셨어. 네. 뭐 당연히 저는 남자분을 맡고 이제 여자분은 이제 우리 이제 저 네. 선생님이 또 왁싱 하셨는데 그냥 말씀이 없으셨어. 네. 뭘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분 다?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보통 그러잖아요. 커플 왁싱 자기 잘 받고 와. 그렇죠. 뭐, 그래 뭐 이러는데 무슨 이혼하러 들어온 부부처럼 제가 그분을 딱 보니까 면도를 하셨더라고. 남자가? 네, 면도를 해서 굉장히 털이 그럼 시계 가스가스하죠. 구두솔처럼 생겼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선생님 이거 되게 부인께서 되게 힘드셨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한숨을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저희 지금 이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근데 늦게 결혼하신 거야. 근데 늦게 결혼한 얼마나 와이프가 좋겠어. 노총각이. 그냥 밤마다 그냥 시간 될 때마다 사랑을 해드시고 좋아 의도는. 네. 결과는 여자분께서 너무 힘들었었던 거야. 그러니까 털에 쓸려서 염증을 달고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산부인과를 가니까 의사가
털에 쓸려서 접촉성 염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그러면 그 솔루션을 받은 게 병원에서는 왁싱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제모라고 하죠. 제모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분들은 그 정보를 받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면 제모? 제모? 면도. 아, 깎는 줄 알았구나. 네, 그냥 아니면 털을 녹일 수도 없는 거고 뭐 제모 그러면서 면도를 해오셨던 건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남편분이. 네. 근데 그 노력이 헛되게 구두 소리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고통스러운 거야. 막 소리 지르면 뭐 좋아서 그런가?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밤마다 그러니까 밤이 아니라 낮밤이든 어쨌든 뭐 자기 주말만 되면 자기 친정 간다 그랬대. 그러니까 막 괴로운 거야. 여자는 여자가. 트라우마가 생겼겠다. 트라우마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혼하자 우리. 막 이혼하자. 그런데 누가 그러면 왁싱을 해보라 그래서 그분들 동탄에서 하셨을 거야. 검색을 해서 이제 저희 그 본사로 신사동으로 가셨구나. 저희 본사로 오신 네, 거야. 네. 그때 한 2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네.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전 오지 말라 그랬어요. 동탄에 우리 지점 있으니 거기 가서 받으라고. 네. 왜냐면 면도한 거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시술이 왁싱이라는 이 뷰티 테라피가 어느 한 가정을 살렸다는 그렇죠. 자부심이 자부심이. 생기더라고. 아니었으면 법정 가서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성격 차이로 이혼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네. 털이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치? 나는 털이 있었죠. 그치? 왜 이혼하십니까? 제가 사실 털 때문에 이게 털에 사실 쓸려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파사님한테 털 때문에 헤어졌어요. 이럴 순 없잖아. 그게 아니라 너무 고통스럽고 그런 그러면은 얘기를 계속 못 하죠. 상처고 그러니까 좀 서로 간에 네, 성격이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는 그런 거가 좀 털이 있을 있었겠죠. 거예요. 털. 네. 내가 진짜 아, 정말 자부심 있고 뿌듯하네요. 이 뿌듯하죠. 업을 하고 그렇지. 있는 게 네,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게 이 사실 방송을 거야. 빌어서 한번 아이 진짜. 그분들 또 프라이버시가 있지. 아니 누군지 동탄에 그냥 계신 그분들 잘 계시죠? 훈훈하네요. 아 재밌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털 시장. 이 털로 시작해서 파생되는 어떤 사업 연관성, 연계성, 그리고 그 많은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가 사실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에피소드가 말을 못할 것도 많고 진짜 그 당시에 정말 배 잡고 넘어간 적도 있고 그쵸? 네,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방송을 빌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영상에 보면 조회수 40만 된 브라질리언 왁싱 교육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나 때 찍은 건데 모든 시술을 그렇게 하시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누구 한 명 눕혀놓고 교육을 그렇게 하시는 줄 아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보고 이게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어떤 세미나고 교육은 라이콘 교육은 1대1로 진행이 돼요. 우리가 모델 섭외를 해서 이렇게 시술을 하고 하는데 그거를 제발 이제 성적으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말 잘 남겨주시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똥손이거든. 네. 딱 떴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왁스가 중간에 딱 떨어져. 어머나. 나는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빨리 119 불러요. 119. 아니 119가 어떻게 해? 119가